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썰이 아니죠. 일곱 번째 썰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무거울 수 있는데 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얘기. 왜냐하면 저도 법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배웠긴 하지만 그래도 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조문을 외우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형사법은 일반 시민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조문과 어떤 사실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법도 있지만 형사법을 좀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공부하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형사법이라는 거 뭐냐? 아까 얘기했는데 형사법은 뭐냐 하면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입니다. 형법은 뭐냐? 형법은 형사범죄. 형사범죄를 관련된 법이고요. 형사소송법은 뭐냐 하면 이 형사범죄를 재판하여 재판을 심리하는 절차법을 형사소송법이에요. 소송. 요걸 합쳐가지고 형사법이라 부릅니다. 보통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경찰 간부 후보생, 그리고 법대, 그리고 법원직, 검찰 7급 9급은 당연히 이걸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분들이 이걸 피하기 때문에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계신 분들은 이걸 알아야 나중에 검찰로 이제 피고인이 왔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어떤 죄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경찰도 범죄를 잡았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을 특수절도에 관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긴급 체포도 형사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수사기관이라고 하죠. 법원, 검찰, 경찰의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합쳐가지고. 보통 수사기관 종사자만 이 법을 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형사법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알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에 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형사법은 우리 사회와 우리 일상적인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왜냐, 형사범죄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 살인, 강도, 강간.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5대 범죄, 5대 강력 범죄라고 하거든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렇게. 공갈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법률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죄가 되고 어떻게 해서 무죄가 되고 이게 반의사 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아니면 존속 범죄인지 아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보면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면 좋아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도 알면 좋습니다. 친고죄는 뭐냐 하면 피해자의 어떤 그런 고소가 제기되어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친고죄고,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달라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거는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처벌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건
반환수 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뭐 점상창정대대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친족 상대례 같은 것도 알면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 형법에 보시면 그 친족 상대례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하면 가족끼리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이 크게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 범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찍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뭐 가족도 이제 같이 살지도 않고 뭐 가족끼리 끈끈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성인 되면 뭐 나가 사시는 분도 많고, 경조사가 아니면 사실 뭐 가족들하고 식사 자리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상 거의 남과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이나 이유만으로 다 눈 감아주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역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가족화 되고 있고 이제 뭐 출산율도 안 오르고 결혼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언제까지 이 친족 상대례를 이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뭐 법조계 계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옛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범죄 같은 거 이해하는 것도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 뉴스에 나오는 이 사건 사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 말 모르잖아, 뭐. 영장 실질 심사 모르잖아요. 뭐,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왜 보면, 뭐, 높으신 분이나, 뭐, 재벌 회장님들 가면 뭐 영장 같은 집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그냥 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영장을 주는데, 검사가 청구해서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그 영장이 그냥 법원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영장이 적법한 건지, 나름 이제 검사를 해요. 영장을 발부하는 그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하는 게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근데 보면 기각되었다고 하죠. 영장 기각됐다고 이런 뉴스 많이 뜨죠. 그거 보면 영장 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왜 이게 영장이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좀 사실 알고 보면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영장 기각 사유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알고 보면 더 열받아요, 사실. 예. 왜 보면 좀 나쁜 사람들 보면 돈 많은 분들 보면 영장 기각당하는 거 있잖아, 맞죠? 영장 신청했는데. 예. 자, 이거 보면 이런 거예요. 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해요. 상당하다. 이 상당하다는 기준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보면 여러분들 영장 기각 사유가 왜 기각당했냐고 하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상당하다는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법률을 보더라도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열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같은 거 보면 특히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구속하고 뭐 심리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고 뭐 이 과정을 모르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뭐 검찰이 구형한다는 말도 제가 설명하니까 알게 됐고, 항소, 상고 이런 말도 설명하니까 알게 됐잖아요. 저도 뭐 제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대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을 알고 있으면 이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건 사고가 대부분 이거예요. 대부분 이거잖아요. 대부분 사건 사고가 이 형법과 관련된 겁니다. 형법과. 뭐 특별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까지 가는 건 여기서부터죠.
재판에서 처벌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들 모르잖아, 뉴스에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왜 심리가 계속될수록 왜 그 형량이 작아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형소법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르죠, 여러분. 왜,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면, 왜 1심 판결에 비해서 2심 판결이 왜 평량이 쪼그라드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상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중한형, 그러니까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면 이게 원칙이 깔려 있어요. 똑같이는 갈 수 있어도 이것보다 더 높게는 못 가는 거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이런 걸 알면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물론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공부한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도 제가 제대로 공부할 때는 1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수능 문항 중에. 1개,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제가 워낙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예. 100점 안 맞아봤죠. 95점은 주기차게 맞아봤습니다. 100점 맞기는 어렵더라고요. 100점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경찰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를 보다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뭐 경찰 드라마, 법정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영우도 법정 드라마죠. 재판과 관련된 거니까, 맞죠? 그리고 모부명산한 드라마도 경찰 드라마죠. 뭐 최근에 말한 뭐 범죄도시도 그 경찰 영화죠. 이런 것도 보면 법 조문과 지식들이 군데군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수 있어요. 물론 드라마가 실제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재판 드라마 재밌어요. 재판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재판 드라마 좀 지루해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도 그 드라마 20부작인데 10화 넘어가면 법정실이 나와요. 그 의료 가실로 인한 소송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어떤 그런 실제 시점법에 맞춰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 사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각색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이런 법률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보기가 좋아요. 네, 좀 많이 보기 좋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법도 배우면 좋아요. 다른 법도 뭐 세법이나 행정법 같은 배우면 좋은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법까지 일일이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요. 현직에 있는 분들도.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세무서가 전화하면 그분들이 바로 얘기 못해요. 잠깐만 알아보고 전화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봐. 제가 이걸 몇 번을 그런지 몰라. 예전에 종합서류 신고할 때 유튜브 관련 물어보잖아요. 좀 알아보고 전화 드리면 안 되고 이걸 한 10번 받았어. 좀 찾아보고 저희가 확실히 좀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발신된 전화로 전화 드리면 되겠죠? 이쪽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형사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몰라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라도 돼요. 몰라도 살아가는 지장 없어요, 사실.
근데 알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배운 입장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을 알고 있으면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알게 되면 좋은 게 왜 우리나라 경찰이 여기까지밖에 못하는지, 왜 검찰이 여기까지 손을 못 쓰는지, 왜 법원이 여기서밖에 판결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형사법 같은 거 좀 완벽히는 몰라도 기본적인 어떤 법 구성원은 알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학교에 이 형사법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뭐 국영수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헌법이나 형사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바이블이 되는 법이고, 형사법은 성인 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10대들요, 솔직히 말해 형사법뿐만 아니라 소년법도 알아야 된다 생각. 소년법. 자기들 일기한 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과 같이 뭐 촉법소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소년법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청소년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면 이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좀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법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법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살면서도 배울 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